오늘은 엑셀 화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세팅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본인에 맞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런 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있는 버튼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이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에요. 제가 숫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입니다. 자료 만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게 이게 빠른 실행 도구 1, 2, 3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축소, 확대, 단축키는 이것들이고요. 눈금선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는 우리가 엑셀 2013부터인가 이렇게 됐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리본 메뉴 축소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리본 메뉴 축소를 하면 리본 메뉴가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를 넓게 쓰시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충분히 컴퓨터가 크고 그렇게까지 축소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취소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홈에 가면은 홈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버튼들이 홈이니까. 삽입에 가면은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거, 도형을 삽입하거나 차트를 삽입하거나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 삽입에 관련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기에 관련된 버튼이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버튼이 있죠. 수식에 가면 수식에 관련된 버튼이 있고, 자, 이런 것들 밑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가면은 데이터 편집, 가공 이런 거에 관련된 버튼들이 있죠. 자, 검토에 가면 또 검토에 관련된 버튼도 있고, 당연한 얘기죠. 자, 보기에 가면 보기에 관한 버튼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여기다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있는 빠른 실행 도구를 여러 개를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엑셀 마우스 커서를 놓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를 들어가서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이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중요도가 높다면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모든 명령이 또 있어요. 모든 명령에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모든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명령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굉장히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보다는 모든 명령에서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다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 연결선 제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모든 명령에서 찾아서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고,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좀 넣어놓은 것들도 몇 개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삽입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새 파일.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순서거든요. 1, 2, 3,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자, 새 파일은 어차피 새 파일을 만드는 거니까 새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 어떤 파일을 열겠다. 그 여는 파일. 이런 거는 기본이죠. 저장하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추가한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어제까지 했던 작업을 오늘 또 이어서 하잖아요. 그럼 이어서 하면서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바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가는데 이 단계가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컨트롤 Z 이렇게 하면서 실행 취소 몇 번 하고 또 다시 취소한 걸 또 다시 실행시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세 개가 또 세트인데요. 여기는 인쇄 영역 설정이라는 단축키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 싶다 하면요. 이걸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이 엑셀한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요. 인쇄 미리 보기. 근데 제가 지금은 인쇄 영역 설정했는데 다시 좀 취소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인쇄 미리 보기 오면은 엉망이 되는데 자,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인쇄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페이지 설정에 뭐 세로이고 처음에 100이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보기 좋게 하려면은 자, 지금 페이지 설정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이미 영역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로에 자동 맞춤 이것만 설정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됩니다. 가로에 자동 맞춤 이렇게 되죠. 또는 나는 세로로 뽑고 싶다면 그냥 세로를 누르면 돼요. 어차피 페이지 영역 설정은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든지 세로든지 스스로 엑셀이 맞춰주는 거죠. 이게 자료가 크고 뭐 그러다면은 이게 뭐 세로로 몇 장, 가로로 몇 장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른 인쇄. 그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인쇄를 누르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인쇄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인쇄 영역을 한번 여기는 인쇄 영역을 설정한 거였고 미리 보기였고 그 다음에는 작업을 하다가 그냥 바로 인쇄를 누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세트로 이렇게 같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검사하는 거고요. 이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피벗 테이블의 버튼입니다. 피벗 테이블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버튼이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중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강의도 한번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틀 고정이에요. 틀 고정도 하면은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제를 좀 준비해 놨는데 자, 뭐 DY 스포츠센터의 회원 명단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지금 틀 고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틀 고정이 없을 때면은 틀 고정 취소. 자, 이거 틀 고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이 헤드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였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거 간단하니까 괜찮지만 더 복잡한 거 회사에서 많잖아요. 그럴 때는 상단이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그럴 때 이 헤드 밑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저는 추천하기를 한 이 정도 놓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자, 틀 고정 한번 누르면 그냥 틀 고정이 돼요. 틀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다 이 부분에다 작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무튼 내려갈 때 이런 게 보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여기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 테두리 그리는 거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테두리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눌렀더니 이게 됐네요. 컨트롤 Z를. 이 상태에서는 이걸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참조되는 셀 추적이고 참조하는 셀 추적. 그 다음에 얘는 연결선 모두 제거입니다. 이 세 개도 세트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숫자를 많이 다루시는 부서, 재무 관련 부서거나 뭐 영업에서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또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재무제표 분석하는 샘플 자료입니다.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A사, B사가 있어요. 그러면 B사의 데이터는 자, 다 어디서 가져오잖아요. 뭐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로 데이터에서 어떤 걸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이제 비교라는 이제 재무 비율 비교하는 건데 B사의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다. 그럼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은 어디서 가져온지를 가져와요. 또 누르면 또 어디서 가져온지를 가져와요. 계속 쫓아갑니다. 끝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데이터였고 그런 식으로 쫓아가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이게, 이 반대 옆에 있던 건 뭐냐면은 참조하는 셀 추적입니다. 얘가 어디로 참조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은, 이건 합계로 추적이 된 거고, 다른 걸 눌러볼게요. 합계 말고 저 우측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비유동자산이었습니다. 비유동자산 회전율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얘를 누르면은 이제 위를 추적을 하는 거고,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적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세 번째 건 얘를 누르면 연결선이 다 사라집니다. 연결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저걸 눌러도 되고 저장을 눌러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죠. 저장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엑셀이 스스로 저장을 하면서 그런 걸 기능을 현재까지 버전으로 다 그냥 저장하면서 없애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고 얘는 여기서 찾아오는 거고 어디로 끌려가냐 그러면은 쟤는 어디로 끌려가지 않는다. 얘는 어디로 끌려가냐? 자, 얘는 뭐였죠? 유형자산 회전율입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은 효율성의 유형자산 회전하는 데다 끌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추적해 오는지 그런 걸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값 붙여넣기. 얘 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세트입니다. 값 붙여넣기. 자, 값 붙여넣기, 수식 붙여넣기, 서식 붙여넣기입니다. 수식 붙여넣기, 서식 붙여넣기. 자,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값 붙여넣기는 이런 식으로 수식이에요. 근데 수식인데, 내가 저쪽에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하겠다.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을 작업을 하겠다. 또는 다른 파일로 작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로 데이터를 안 주고 이제 기본적인 결과값만 주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값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값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하고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값 복사 붙여넣기가 좀 너무 깨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지금 수식이 연결이 깨지니까 이렇게 다 깨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값 복사 넣기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식도 살아났고 값도 살아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수식 붙여넣기예요. 만약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수식 붙여넣기는 자, 얘를 원단위인데 얘를 100만 단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리고 100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하고 서식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수식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수식만 복사가 돼요. 기본적인 서식은 기존에 있던 서식이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싶고 수식만 붙여넣고 싶다. 그랬을 때 수식 붙여넣기로 하면은 서식은 그대로 있고 수식만 붙게 되죠.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있는 서식을 여기로 똑같이 서식을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서식 붙여넣기를 누르면 돼요. 서식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서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값 붙여넣기, 수식 붙여넣기, 서식 붙여넣기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엑셀 버전에 따라서 이 아이콘 마크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여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빠른 실행 모음 도구 모든 명령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는 여기에 있는 텍스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찾으면 돼요. 이게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먼저 나오고 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나옵니다. 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식 복사입니다. 어떤 서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붙여넣을 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식 지우기입니다. 서식이 있을 때 서식을 다 지우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서식을 지워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자, 얘를 서식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서식을 붙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서식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요. 서식만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기본으로 저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 캡처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자료의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져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른 엑셀, 다른 파워포인트. 그러면은 이전 자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이전 자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오고 싶다. 그랬을 때 화면 캡처를 해오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제 Alt 탭을 누르면 전 화면으로 이렇게 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lt 탭을 누르면은 이건데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리해졌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캡처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화면 캡처를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워드 지금 제가 엑셀을 만들고 있는데 파워포인트에 있는 걸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이 전 화면을 한 다음에 저걸 누르고 전 화면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자기 거를 카피를 할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블락 설정을 하고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옆에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내 거를 카피를 할 때, 내 거 화면 카피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식도 뜹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 이걸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틀 고정입니다. 자, 틀 고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제목을 그대로 놔두고 싶다. 그러면은 틀 고정을 누르면 돼요. 자, 틀 고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다 누르면은, 자, 다시 틀 고정을 취소를 해보고요. 만약 여기다 누르면은 이렇게 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갈 때는 위에 1, 2가 틀 고정이 되는 거고 우측으로 갈 때는 A, B, C, D, E까지가 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 고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굳이 여긴 자료가 작으니까 틀 고정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필터예요. 필터.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샘플 자료인데, DY 스포츠 센터의 회원 명단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초급자 과정이 있죠. 초급자 과정을만 선택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서 초급자 과정만 선택하면, 초급자 과정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출력을 하면 이제 초급자 과정만 나오는 거고,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무슨, 이제, 초급자 과정만 보고 싶다. 초급자 과정 중에서 담당 강사가 강땡순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면 되고요. 필터를 다시 누르면 필터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필터가 없어지죠. 다시 누르면 필터가 생기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담당 강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미지정까지 포함해서 여섯이거든요. 5명의 담당 강사가 있고 강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1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럴 때 담당 강사 중에 담당 강사 이렇게 있는데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바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삽입 얘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거 값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은 자 담당 강사가 누구가 있는지 이렇게 바로 텍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치려면 또 이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복된 셀 제거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담당 강사 명단, 총 명단을. 이거는 셀을 병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병합하겠다. 그러면 병합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좀 많이 쓰는데 화면에 보이는 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 담당 강사가 미지정인 사람들만 명단만 좀 우선 뽑아서 자료를 따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필터에서 미지정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미지정이 몇 건입니까? 14건이 선택이 됐죠.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화면에 보이는 셀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누르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 복사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자, 화면에 보이는 아까 봤던 14건 이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자료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처가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영업 데이터 이런 것들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것 중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만 필터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뽑아내가지고 새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굉장히 이거 중요한 기능이죠. 이걸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텍스트 상자. 이 텍스트 상자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메모하거나 뭐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텍스트 상자 이거요. 그 다음에 얘는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얘는 뒤로 보내기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데 엑셀에서도 뭐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추가를 해놨고요. 얘는 이제 함수 삽입입니다. 뭐 어느 경우에 뭐 이제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보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함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지금 이 빠른 실행 도구 1, 2, 3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순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그대로 다 해가지고 놓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빠를 수 있고요. 뭐 필요하신 것만 난 이거는 필요 없으면 빼도 되고 여러분들도 난 기존에 사용하던 기능이 있으면 그걸 추가를 하셔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모아놓고 사용하면은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또 이제 눈금선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눈금선이 없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보기에 눈금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시트니까 이게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이제 깔끔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보기에 눈금선입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눈금선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출력했을 때 나오는 거를 보기가 이렇게 좋은 거죠. 그리고 우측 아래 이쪽에 기능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확대 버튼입니다. 10%씩 커지죠. 여기 마이너스를 누르면 10%씩 작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그곳에 가요. 여기 가운데가 100이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요. 거기서 이걸 누를 때 10%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별로 쓸 일이 없고 얘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얘를 누르면은 제가 페이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페이지 설정을 안 했다면은 되게 보기 흉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페이지 설정이 됐다. 이거 눌러볼게요. 영인세 영역 설정이죠. 이렇게 눌렀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2장을 뽑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가면은 커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늘리고 얘를 다시 가운데 놓고 자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좀 우측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서 잘라줘야 되니까 여기에 가서 설정에 가서 자 우리는 세로로 뽑을게요. 세로로 가로로 2장입니다. 너비로 2장입니다.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근데 확대 비율이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확대 비율을 키우니까 이렇게 1장, 이렇게 2장, 이렇게 3장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2장으로 나오는 거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자, 1장, 2장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1장을 해볼까요? 자동 맞춤 가로 이번엔 1로 할게요. 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혹시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시트 복사. 이거 이 시트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동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를 눌러야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트 1이 시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다른 파일로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이동 복사를 누르시고 복사를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 통합 문서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로 보내고 싶다. 새 통합 문서로 보내면은 해볼까요? 이렇게 아예 새로운 통합 문서가 되는 거예요. 저장 안 하고 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 이동 복사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거를 안 누르면 얘가 그냥 아예 가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에 회원 명단 앞에다 보내고 싶다 하면은 자 여기에 왔죠. 이게 회원 명단이었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복사, 시트 복사나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셀 스피드를 정말 한 50%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숙달되면 정말 50%그 이상으로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의 엑셀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을 잘해야 퇴근이 빨라지잖아요. 진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의했던 모든 강의는 요 아래에 그 설명 그 부분에 가시면은 제 이제 블로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은 이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올렸던 모든 강의에 대해서도 거기에 가시면은 다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